자, 이번 이야기는 오늘 시들무 처음으로 찾아와 주시는 리비아님께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자, 리비아님이 오늘 어떤 무서운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리비아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얼마나 긴장이 되실까, 지금. 너무 떨려요. 근데 저의 댄스를 보고. 그때 잠깐 긴장이 풀렸어요. 저의 댄스를 보시고? 네, 엄청 긴장하고 있다가 댄스 보고 갑자기 긴장이 한 반쯤 풀려서 예. 아니 원래 풀리면 안 되고 좀 더 긴장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멋진 걸 보신 거니까. 의도한 거랑 좀 다른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리비아님이 오늘 네. 시들무에 네. 와주셨다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겪었다라는 것과 동일해요. 네, 전 처음에 있었던 일이 이렇게 뭔가 좀 그런 일이다, 이제 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다가 네. 몇 년 전에 저도 모르는 일이 밝혀져가지고 어이구, 예.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제보를 할까 말까 거의 한 2년을 고민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아니 뭐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희 시들무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귀신 보신 분들 수두룩하고 현실공포 범죄 당하신 분들 수두룩한데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게 지금 제가 연달아 연결된 이 사건으로 2번을 죽을 뻔해서. 와. 알겠다. 느낌 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존재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타격을 받은 적들이 있다. 그렇게 타격받은 일도 있었고 지금 마지막 끝난 일이 이게 정말 끝난 건지 아니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도 해보자 하면서 제보를 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대구 사람이라서 사투리가 되게 심해가지고. 리비아님. 지금부터 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대구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몇천 명이 다 대구 주민분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대구 사투리를 안 하면 끊을 거예요. 저 전화를.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제일 편한 게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대구 사투리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리비아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되게 어릴 때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저는 몰랐는데 그때 지금으로 치면 귀신이라는 존재를 가끔씩 보면서 지냈었어요. 예. 근데 저는 완전 어릴 때는 시골 쪽에서 살아서 그땐 이제 너무 어리고 뭐 이런 거를 전혀 모를 나이 때니까 자다가 눈을 떠가지고 앞을 보면 웬 얼굴부터 몸 전체가 완전히 엄청 겁에 질린 사람처럼 파란 사람들이 막 집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어리니까 이게 귀신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냥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왔다, 누가 왔다 그냥 그러고 보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하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이상하다는 걸 전혀 몰랐고 한 번은 그냥 여자 귀신한테 자다가 거의 가위 비슷하게 눌렸을 때도 저희 엄마가 그냥 입을 덮어주고 그냥 자라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엄마가 기가 되게 강해서 엄마 옆에 있으면은 이게 뭔가 타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다가 한 6살, 7살부터는 못 봤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한 3년 정도를 외갓집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름방학 때 살기 시작했는데 여름방학 때 오다 보니까 보통 전학을 오면은 계약을 했을 때 전학 수속을 밟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여름방학 때는 비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전학을 왔으니까 같이 놀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학교 운동장에 가서 혼자서 계속 혼자 놀고는 했거든요. 제가 보내드렸던 사진 중에 학교 운동장 사진을 봐주시면은 학교가 기역자로 되어 있고 이제 옆에 벤치가 커다랗게 있고 그다음에 학교 정문 바로 옆에 정글짐이랑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 정글짐 위에 막 타고 올라가고 혼자서 막 그렇게 놀다가 우연찮게 갔는데 정글짐 밑에 웬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애가 혼자 쪼그려 앉아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냥 저도 혼자니까 같이 놀자 싶어서 가서 같이 놀자 하면서 하다가 어떻게 친해지기 시작했냐면 저는 그때도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했어가지고 그 친구가 자기는 귀신을 본다. 예. 자기는 귀신 말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흥미로워서 같이 놀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그 친구랑 항상 둘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어디 노는 것도 항상 만나는 것도 학교의 정글짐 앞. 네. 진짜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거기서 같이 만나가지고 놀고 했는데 뭐 처음에는 다른 일반 애들처럼 그냥 바닥에 막 개미 기어다니는 거 뭐 구경하고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때 당시에는 분신사바라는 강령술이 되게 유행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분신사바를 하자, 자기가 분신사바를 해가지고 귀신 말을 해석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분신사바에 빠져가지고 진짜 한 며칠 동안 만나면 그냥 헤어질 때까지 분신사바 하면서 놀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지금 여기 옆에는 누가 있는데 뭐 여자 귀신이 있는데 아니면 애기가 있는데 얘가 지금 뭐 이렇다더라, 자기는 어떻게 죽었다더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더 붙어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한날은 고모랑 친척들이 집에 오기로 했는데 이제 걔가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한테 줄 바비 인형 1개를 사가지고 동생한테만 선물을 준 거예요. 예. 그게 너무 저는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놔두고 밖에 또 그 친구를 만나겠다고 그 운동장을 갔는데 그 운동장에 그 친구가 또 정글짐 밑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와, 예.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만나면 분신사바를 했는데 그땐 분신사바를 하기가 싫었어요. 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분신사바 하기 싫다. 그거 말고 딴 거 하고 놀자. 나 기분 안 좋다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제 손을 딱 잡더니 그러면 우리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자 하면서 저를 데리고 막 동네 구석구석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골목 있는 약도에 폐가라고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그 친구가 제 손을 잡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재밌는 거 있다면서 막 여기 안에는 누가 있고 귀신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친구랑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있었던 일이 다 잊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솔직히 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인형을 주었나 봐요. 그 폐가 옆에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 되게 엄청 예쁜 여자 애기 소민령 있잖아요. 예. 소민령이 떨어져 있는 거 보고 너무 깨끗하고 이뻐가지고 그냥 그 친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 인형을 챙겨가지고 집에 들고 왔거든요. 집에 들고 왔는데 부모님은 이제 누가 버린 거 주워왔다고 그런 거 주워오는 거 아니라면서 막 혼내가지고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오라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그날 저녁에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잤는데 그 다음날 그 인형을 들고 엄마가 밖에 다시 원래 있던 자리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근데 또 주운 곳이 폐가 옆에 전봇대니까 혼자 가기 너무 무서워서 또 운동장까지 쪼르르 가가지고 또 정글집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친구를 데리고 또 그 폐가 쪽에 가가지고 이제 이거 내가 어제 여기서 이거를 주웠는데 엄마한테 이거 들고 오면 안 되는 건데 들고 왔다면서 혼났다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제 손에서 인형을 딱 가져가서 인형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이 인형에 지금 처녀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처녀 귀신 나한테 붙는 거 아니냐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얘 이름을 이제 미래라고 할게요. 미래가 처녀 귀신을 떼어내려고 하면 짝을 지어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또 폐가 안쪽에 막 뒤적뒤적거리더니 남자 소민령을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거를 짝을 지어주려고 하면 무슨 짝 지어주는 뭐 강령술인가? 아무튼 뭐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하려고 하면 처음에 이 여자 인형을 네가 주었기 때문에 네 머리카락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제 머리카락을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딱 꽂고 저한테서 뺏은 그 여자의 인형을 손에 쥐고 반대편에는 이제 그 머리카락 뽑은 거랑 그 남자의 인형 주운 거 어디서 가지고 온 거. 네. 그거를 양손에 들고 그러고는 진짜 뜬금없이 이거 강령술하고 뒤처리는 자기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일 보자.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 찝찝하네.
근데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는 걸 1도 못 느꼈어요. 그냥 그렇구나. 내 친구 미래가 나한테 붙은 그 이상한 거를 얘가 가져가는구나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마음 편하게 집에 와서 그냥 저녁에 잠을 잤는데 꿈을 정말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도로 있는 그림 그려져 있는 거를 보시면은 가게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게가 옛날에 뭐 음식집이랑 가정집 같이 합쳐져 있는 곳 있잖아요. 네, 저희가 옛날에 음식점을 해가지고 음식점 안에 저희 집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그때 꿈에서 친척들이 놀러 왔던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꿈에서 친척분들이 인형 선물 같은 거를 제 동생한테만 줘가지고 너무 삐져서 그냥 문 밖으로 가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밖에 큰 도로 횡단보를 멍하니 보고 있었거든요.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 횡단보도 앞에 저랑 키가 비슷했나? 그러고 머리가 까만색 생머리인데 머리 양쪽에 빨간색 리본빈 딱 꽂고 옷은 위에는 하얀색이었나 베이지 같은 그런 티에다가 빨간색 멜빵 치마 아세요? 그 면으로 된 멜빵 치마 같은 거 그거는 무릎 길이까지 오는 거 라인 이렇게 퍼지는 그런 치마인데 거기에 다나도 요즘에 뭐 메리제인 같은 반딱반딱거리는 구두 있잖아요. 애기들 구두 그런 거를 신고 있는데 한쪽 손에는 이제 인형을 하나 끌어안고 있었는데 여자의 손민령 같은 거를 가슴팍에 이렇게 끌어안고 있고 반대쪽 손은 바닥으로 이렇게 딱 차렷 자세로 있는 자세로 그 남자의 인형으로 보이는 소민령 손 있잖아요. 손만 딱 잡고 달랑달랑달랑거리게 횡단보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꿈을 보고 그 애가 너무 이쁘고 그 인형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횡단보도 신호가 딱 바뀌어가지고 그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꿈에 나왔던 그 여자 애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손에 쥐고 있던 남자의 인형으로 보이는 거를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인형을 선물 못 받아가지고 이제 슬퍼서 밖에 나왔다 보니까 그 인형이 소중하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인형 떨어졌으니까 빨리 주워줘야지 하면서 바르르 뛰어와가지고 떨어진 인형을 딱 쥐고 야, 너 인형 떨어졌어 하면서 횡단보도 막 쫓아가면서 횡단보도 중간까지 가가지고 딱 인형을 주려고 하는데 횡단보도 건너기 전까지만 해도 이 차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 꿈에서 그랬었는데 이제 인형을 주겠다고 딱 했는데 그 길 거의 다 건너가는 그 이쁜 여자 애기가 고마워 하면서 인형을 딱 잡는 순간 뒤에서 엄마가 안 돼! 하면서 리비야 안 돼! 하면서 저를 옷 입었을 때 뒤에 뒷목에 있는 옷 잡아 당기면 갑자기 캑 하면서 뒤에 막 당기키잖아요. 그래서 딱 땡기켰는데 그게 땡기키면서 저는 그때 인형을 이제 그 애한테 건네주겠다고 팔 쪽을 잡고 이렇게 인형을 건네주고 있었고 여자애는 고마워하면서 인형을 받는다고 인형 몸통 쪽을 손으로 딱 잡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엄마가 뒤에서 저를 잡아 당기니까 그 당기키는 힘 때문에 그 인형이 낡아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인형 팔이 찢어졌어요. 인형 팔이 찢어지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분명히 그 인형을 건네줄 때 차가 없는 걸로 봤는데 엄마가 잡아당기고 그 인형 팔이 쫙 찢어지는 순간에 옆에서 갑자기 차가 빵 하면서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빵 하면서 지나가면서 찢겨버린 인형판을 들고 있던 손을 차에 딱 부딪혀버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면서 꿈에서 깼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꿈이지? 근데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처음에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금세 잊어버리고 왜 그때 계속 미래에 꽂혀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미래랑 같이 놀아야 된다 하면서 또 운동장으로 막 뛰어갔는데 이상하게 운동장에 갔을 때 미래가 그 정글집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항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은 애가 없는 거예요. 왜 없지? 하면서 얘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다가 저도 이제 뭐 얘가 맨날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왔는 날은 내가 기다리지 뭐 하면서 기다리면서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다른 애들이랑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친해지니까 그 애들이랑은 뭐 그네 타고 놀자 하면서 그네 타고 막 놀다가 이게 그네 탈 때 그네를 돌려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서로 그네 맞은편에다가 다리 올리고 타는 바이킹이라고 그때는 저는 불렀는데 다리 연결해가지고 네 맞아요. 알지 기억난다. 네.
그거를 뒤에서 이제 남자애들 몇몇이랑 이렇게 밀어주고 했었거든요. 저랑 다른 친구가 거기 타고. 근데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밀어주던 친구가 힘을 주고 확 밀었는데 그게 그네가 위로 쭉 올라가면서 거의 90도 이상 위로 쭉 올라갔는데 갑자기 줄 잡고 있던 손이 미끄러지면서 제가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밑에가 바로 아스팔트 바닥이었거든요. 어이구, 예. 아스팔트 바닥이었는데 진짜 그대로 머리부터 꼬꾸라지게 떨어져가지고 순간 놀래가지고 팔로 머리를 딱 가리면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고 딱 눈을 떴는데 팔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부러졌구나. 저는 그때 부러진 것도 모르고 그냥 팔이 안 움직인다. 그때는 아픈 것도 전혀 못 느끼고 그냥 팔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서 나 팔이 왜 안 움직이지? 하면서 주변의 친구들이 괜찮아 리비야 괜찮아 하면서 막 오는데 근데 나 괜찮아 근데 팔이 안 움직여 하면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정글짐 앞에서 미래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그냥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네 하면서 뭐 이런 반가운 눈빛이 전혀 아니라 예. 진짜 눈빛으로 저를 뚫어버릴 것처럼 때려보는 거예요. 저보단 부러진 팔 있잖아요. 부러진 팔을 정말 이 눈빛으로 찢어버리겠구나 싶을 정도로 팔을 정말 죽을 듯이 노려보다가 휙 돌아서 그냥 어디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무슨 제 팔에 원수 붙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휙 노려보고 가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병원 가가지고 뭐 수술하고 재활치료하고 하면서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 개학할 때까지 그때 이후로는 미래를 못 봤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안 나왔어요. 그때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한 며칠 몇 주 안 보면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가 그 이후로 얼굴을 안 보이니까 그냥 미래를 잊고 개학해가지고 다른 친구 사귀어가지고 막 놀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한 4학년 후반쯤이었나? 그때 수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딱 나왔는데 이제 학교 정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애가 정글짐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쳐다봤더니 쟤 미래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미래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미래가 거기 정글짐 앞에서 고기를 딱 들고 일어나더니 정말 무슨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자기 여기 있다고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얘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한 몇 년을 안 나왔나 보다. 근데 지금은 괜찮나 보다.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거 보니까 그때 얘가 나를 노려본 게 뭔가 이유가 있었나 보다 하면서 아니면 또 그 전에 자기가 운명을 들고 가가지고 뒤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얘가 그거를 좀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게 잘못돼가지고 뭐 죄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 팔을 놀려본 건가 하면서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때는. 근데도 그 와중에도 미래랑 만나서 노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막 그 미래랑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막 맨날 같이 놀고 뭐 이제 저희 집에 한 번씩 와가지고 같이 막 춤추면서 놀고 그러다가 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는 미래가 갑자기 진짜 한순간에 없어진 애처럼 완전히 못 봤거든요. 뭐야? 사람이야, 뭐야?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얘가 이사 갔나 보다.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사 갔네 얘는? 하면서 근데 제가 휴대폰이 고등학교 한 1학년 중반 때쯤에 엄마가 휴대폰을 만들어줘가지고 그 전까지는 휴대폰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내가 휴대폰이 없으니까 나한테 이사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왔나? 이러고 저도 이제 고등학생이고 막 시험 준비하고 뭐 대학 간다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 얘를 잊어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정말 무탈하게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공부하고 대학교 가고 뭐 성인 되고 뭐 취업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1살 때 제가 경기도 용인 쪽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저는 집이 대구인데 그 용인이니까 그쪽에서 기숙사를 마련해 준 거예요. 네.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정말 너무 오랜만에 그 전까지만 해도 뭔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없었는데 그때도 꿈을 하나 꿨어요. 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 꿈을 하나 꿨는데 저희 외갓집 할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꿈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꿈을 딱 꿨을 때 외할아버지가 바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꿈이 어땠냐면은 딱 잠을 자고 딱 눈을 떴을 때 이제 꿈이었는데 근데 완전 노란 건 아닌데 좀 빛바랜 노란색 같은 갈대밭 있죠. 네.
주변에 싹 다 갈대 밭이고 또 이제 시골처럼 무슨 흙길처럼 이렇게 쫙 꼬불꼬불하게 골목길이 나 있고 거기에 제가 정중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지? 여기 되게 조용하네? 근데 되게 아늑하다 하면서 여기 갈대가 있네? 갈대 한번 부러뜨려 볼까? 이거 부러지네 갈대 잘 안 끊기던데? 하면서 막 이제 갈대 흔들어 보고 갈대 막 뜯으려고 힘줘보고 막 그랬는데 누가 뒤에서 제 허리 밑에 쪽을 손가락으로 콕콕콕 찌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렇게 딱 뒤를 돌아봤더니 딱 보기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머리를 딱 양갈래로 묶은 여자애가 예. 저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 손에 인형을 딱 쥐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처음 보는 애인데 제 손을 탁 잡고는 언니 나 엄마 잃어버렸는데 엄마가 저 앞에 먼저 가고 있어서 그런데 나 엄마한테 좀 데려다 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는 못 갈 것 같은데 하면서 그래서 그때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러면은 언니가 같이 가줄게 하면서 손을 잡고 막 그 애랑 수다 떨면서 그래 넌 어디서 왔니? 뭐 너는 뭐 어떤 거 좋아하니? 이 인형은 뭐니? 하면서 별 같지 않은 얘기를 막 하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저기 끄트머리에 완전 시커멓게 보이는데 봤더니 일렁일렁거리는 거 보니까 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물이 저렇게 많나 하면서 막 봤더니 뭔가 되게 큰 강같이 보여가지고 예. 그래서 와 여기 이 갈대밭 끝에 강이 있네 이러고 그 여자애를 보면서 애기야 근데 너희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는 어디에 있길래 언제까지 가야 돼? 했더니 엄마는 지금 아마 자기가 엄마 찾으러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강에 배가 있는데 거기 배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면 된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그래? 나도 강에 있는 배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럼 나도 한번 구경할래 하면서 그 애 손을 잡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다가 그 강이 되게 가까워졌을 때 강이 생각보다 큰데 되게 깨끗하고 이쁘네 그러면서 강에 있는 그 배 쪽에 좀 더 다가가려고 되게 뭐에 홀린 것 마냥 잡고 있던 그 애 손을 놓고 그 배에 막 다가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 배에서 한 10발자국 남겨둔 상황에서 갑자기 제 한쪽 팔을 뒤에서 확 당기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확 당겨가지고 놀래서 뒤에 막 봤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팔을 잡아 당기더니 가야 된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와. 할아버지가 몇 년 동안 그 외갓집에서 살면서 저를 너무 예뻐해서 저한테 소리 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예. 근데 할아버지가 제 팔을 잡아 당기면서 무슨 하회탈 마냥 인상을 엄청 찌푸리면서 저 팔을 막 잡아 당기면서 네가 뭔데 왜 여기 있어? 빨리 가 하면서 제 팔을 막 잡아 당겨 막 오는 길을 다시 되돌아가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것도 이제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저를 막 들고 제가 막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막 질질질 끌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나 팔 아파 나 넘어졌어 좀 천천히 가 하면서 막 그래 소리 질렀는데도 정말 들은 채도 안 하고 막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막 뛰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이제 꿈에 딱 들어왔었던 그 골목길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처음에 딱 했을 때 제가 갈 때 막 꺾으려고 흔들고 잡아 당기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오. 처음에 시작점. 그래서 왜 여기로 왔어? 나 저기 배 한번 보고 싶었는데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됐다. 빨리 요 앞으로 조금 더 가 하면서 여기 앞에 좀 가면은 집에 갈 수 있어. 이대로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집에 갈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저는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할아버지도 오랜만에 보기도 했고 그래서 나 근데 할아버지가 여기서 좀 더 얘기하다가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안 된다고.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하면서 어디서 꺼낸지 모르겠는데 되게 두툼한 담요? 이런 거를로 제 몸을 이렇게 둘둘둘 감으면서 오. 담요 꼭 들고 가 하면서 담요 꼭 들고 가야 돼. 꼭 옆에 끼고 가. 꼭 옆에 끼고 가야 돼. 그 말이 계속 수십 번 하면서 저를 탁 밀었는데 잠에서 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왜 풍경아 꿈에 안 나왔던 할아버지가 왜 내 꿈에 나와가지고 담요를 왜 꼭 챙겨가라고 그것도 담요를 꼭 옆에 끼고 아니면 가방에다가 넣고 꼭 옆구리에 끼고 가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서도 근데 그 꿈 때문에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딱 왜 이런 꿈을 꾸지 하면서 시계를 봤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네. 그 진짜 완전 꿈 따위는 다 잊어버리고 빨리 나 출근해야 된다 늦었다 하면서 막 극하는 와중에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날이 그렇게 안 추운 날씨거든요. 근데 그 옷장 맨 밑에 이제 겨울 때 쓴다고 담요를 넣어놨는데 춥지도 않은데 그 담요를 제가 또 챙긴 거예요. 막 들어가지도 않는 가방에 꾹꾹 눌러놓고 막 뛰어갔단 말이죠. 네. 근데 막 뛰어가다가 이제 기숙사니까 회사까지 출근하려고 하면 회사에서 운영하는 출근 버스가 있는데 그 출근 버스를 타려고 하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저기 앞에 횡단보도가 곧 빨간색으로 변한다고 반짝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거 보고 나 지금 빨리 건너야 된다 해서 막 뛰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막 뛰어갔는데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 옆에서 갑자기 엄청 밝은 불빛이 쫙 쬐더니 빵 거리면서 그대로 저를 치고 간 거예요. 진짜 얼마나 큰 사고였냐면 그 차가 저를 딱 쳤고 전 그대로 튕겼어요. 튕겨서 한번 탁 튕겨 올라갔다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딱 완전 엎어진 상태로 한 게 아니라 딱 바닥에 떨어질 때 이제 주저앉은 포즈라고 해야 되나? 네. 무릎 꿇었는데 이제 양쪽 다리를 꼭 W 모양으로 대구로 주저앉는 그 포즈 아시죠? 그 상태로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몸이 안 움직이고 한동안은 이게 뭐지? 하면서 왜 내 몸이 안 움직이지 하다가 진짜 한 1분쯤 지나니까 아팠다기보다는 그냥 놀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싹 했는데 정말 이상한 게 사고가 크게 났고 저는 이제 차에 튕겨나갔다 했잖아요. 네. 부러진 데가 하나도 없어요. 부러진 데가 하나도 없고 그냥 타박상이고 그때 한 몇 달 동안 걷지를 못했거든요. 이제 그때는 튕겨 올라갔다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다리가 W 모양으로 주저앉다 보니까 하반신이 너무 놀래서 안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정말 신기하다면서 그때 제가 도로를 거의 건넜을 때 차가 저를 박았다고 했는데 가방에 제가 담요랑 잔뜩 넣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거를 차가 저를 치는 쪽에 어깨에 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 제 몸을 박기 전에 그 담요랑 들어있던 제 가방을 먼저 친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얘기하기로는 보통 이 정도의 큰 사고면 분명히 어디 부러져도 부러져야 되는데 안 부러진 거 보면 신기하고 또 경찰도 와가지고 막 조사하고 했었거든요. 경찰분이 와가지고 정말 천만다행이라면서 주변에서도 얘기를 하길 이건 진짜 조상이 도왔다. 천운이지 이건. 네. 그 차가 박으면서 그 담요가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가지고 그나마 덜 다쳤다. 와. 그래도 한 몇 달을 못 걷고 휠체어 생활을 하긴 했지만서도 그래도 정말 천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난 정말 운이 좋은 거구나 하면서 꿈에 나왔던 할아버지가 날 살렸구나 하면서 그렇지. 그러고 난 다음에 나 이건 진짜 할아버지가 또 꿈에 나오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끌어안아줘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신기하네 이러고 바보처럼 그냥 넘겼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별다른 큰 사고가 없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돌비님 채널을 알고 돌비님한테 처음에 사연을 제보를 하려고 했을 때도 네. 저는 성인 되고 난 다음에 그 꿈을 꾸고 이게 사고 나고 할아버지가 제 꿈에 나와서 저는 살았답니다.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제보를 하려고 했어요. 제 삶에서 이게 제일 신기한 순간이었으니까. 네네. 이거를 정확하게 사연 제보를 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네. 그때 처음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막 그전에는 어떤 여자애가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예. 엄마가 저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엄마가 그 애가 누구라고? 가는 거예요. 그때 네. 제가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꿈을 꿨는데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있던 어떤 여자애가 내 팔을 막 끌고 엄마가 저기 앞에 있는 데려다 달라면서 근데 있잖아 엄마 생각해보니까 그 애가 꼭 미래 닮았다? 그래서 그런지 난 그 애를 이제 손을 떨굴 수가 없었어. 꼭 미래 같은 애가 나를 끌고 가가지고 엄마 찾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미래 엄마가 앞에 있는데 내가 미래를 엄마한테 안 데려다줘?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하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듣더니 미래? 미래가 누군데?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온다 드디어. 그래서 미래 있잖아 미래.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계속 놀았잖아 하면서 우리 집에도 놀러 왔었잖아. 우리 집에서 막 춤도 추고 막 그랬잖아 하면서 얘 무슨 소리를 하노?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예. 니 지금 무슨 소리 하노? 미래는 무슨 미래? 집에 미래라는 애가 언제 왔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하니 아니 엄마 무슨 소리 하노? 뭐 집에 계속 미래 왔었잖아. 뭔 소리 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니 좀 아니다 하면서 엄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니 그거 진짜 아니다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지. 아이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려고 하지?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거를 그냥 엄마 한 10년 15년 지났으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기억을 못하나 보다. 딱 이 정도로 하고 또 끊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미래 말고 전학 갔던 그 학교에서 사귄 그때부터 지금부터 친한 소꿉친구를 이제 수야라고 할게요. 그 수야가 이제 매년 신년 운세 점을 보는 걸 좋아해요. 예. 근데 혼자 가기 무섭다 하면서 저랑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성인되고 이제 한 5년, 6년 전부터 이 점집을 이렇게 막 매년 한두 번씩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저는 뒤옆에서 구경만 하기 심심하니까 저도 같이 점 봐주세요. 제 사주도 봐주세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하니까 그쪽에서 너 죽을 뻔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죽을 뻔했죠. 저 성인 때 죽을 뻔했어요. 차에 치여서.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네 어릴 때.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릴 때요? 그래 네 어릴 때 죽을 뻔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팔 부러진 사건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요. 솔직히 그때는 팔 부러진 게 뭐 죽을 뻔했다라고 생각도 못 했고 그래서 뭐지 여기 돌팔인가? 이러고 그냥 넘겼어요. 그러다가 3년 전인가? 사촌 언니가 소개시켜주는 점집이 있어. 여기 정말 유명하다. 다 맞춘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번엔 처음으로 그 수야가 아니라 엄마랑 저랑 동생이랑 이렇게 셋이서 보러 갔거든요. 네. 근데 보러 갔는데 그 무당분이 저부터 먼저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언니부터 먼저 들어와 하면서 딱 얘기를 하더니 딱 앉자마자 그 언니는 뭐가 궁금해서 왔어 막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언니는 진짜 와 인생 험난하다. 언니 어떻게 살면서 2번이나 죽을 뻔하냐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다 보이나 보다 그런 게. 응. 하면서 2번이요? 저는 한 번밖에 없는데요 하면서 아니 언니 어릴 때 저는 그 점집을 간 게 그 점집이 신받은 지 얼마 안 됐다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갔는데 저보고 언니 진짜 죽을 뻔했는데 아유 언니는 좀 제대로 보고 가려가면서 사람을 만나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말을 하세요? 하면서 했더니 아니 하면서 그래 사람도 아니다 솔직히. 그래서 네? 했더니 언니야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재밌고 막 그렇다 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 안 되드나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뭐가요? 하면서 아니 언니야 생각해봐라. 처음부터 끝까지 언니야 그 친구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 무당분한테 그 미래 얘기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친구 생각해봐라 하면서 아니 그 친구 안 이상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되새김질로 돌아가 봐봐. 뭔가 안 이상해? 그러니까 아니 그 친구가 매번 항상 저 학교 마치면은 그 전에 계속 놀긴 했지만 4학년 때부터는 제가 학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앞에서 정류장에서 같이 놀고 또 다른 친해진 친구랑 이제 같이 그 친해진 친구 남자의 집에 놀러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요. 했더니 언니야 이 말부터가 안 이상하나?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언니야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며. 근데 언니가 초등학교 4학년이면 그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언니 학교 갔다가 바로 학교에서 나오는데 그 친구라는 사람은 학교 안 다니나? 이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학교요? 하면서 했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그 친구를 한 번도 학교 내에서 본 적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네?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니까 언니야 학교 학생이 아닌데 어떻게 언니야 학교가 끝나기도 전에 덩글짐 앞에서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네?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언니야 솔직히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분신사바 한다고 하고 막 귀신말 그거 해독해준다고 하고 그 말 그냥 재미라고 하고 넘긴다고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나 그 이후에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는 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또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니까 제가 전학을 갔겠죠? 네. 전학을 가고 그쪽 동네에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네. 근데 저는 미래를 중학교 때까지 놀았어요. 그러니까 또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생각하니까 그렇네? 아니 초등학교에서 난 분명히 이사를 갔고 전학을 갔는데 난 어떻게 얘랑 중학교 때까지 놀았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아니 하면서 막 어릴 때부터 있었던 얘기를 쭉 얘기를 했거든요. 하니까 언니가 홀렸다 하면서. 그렇지. 아니 진짜 홀려도 단디에 홀렸네. 아니 그니까 언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혼자 가만히 있는 귀신한테 가가지고 말을 왜 거너? 그럼 말을 걸면 안 되지. 그냥 모른 척 지나가든가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고 바로 느끼고 발을 뺐어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말 듣고 짜증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얘가 귀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한참 놀다가 얘가 귀신이네? 하고 내가 어떻게 발을 빼요? 하면서 성질을 냈더니 언니도 언니야다 하면서 언니도 참 아우 그때 언니야가 자기를 보니까 얘가 나를 보내 하면서 옆에서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다. 언니야 그때 꿈 꿨다 했지. 꿈 꿔가지고 여자애가 나왔는데 그 여자애 인형 주워주려다가 뒤에서 엄마가 목 당겨가지고 그 인형 팔 찢어졌다 했지 하면서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게 언니야 팔만 찢어져서 다행이다. 언니야 팔만 찢어졌으니까 그 찢어진 팔만 다친 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생각을 했더니 이제 찢어진 팔이 왼쪽이었거든요. 그 인형의 왼쪽 팔. 네. 근데 제가 사고로 다친 팔이 왼쪽 팔이에요. 그 인형이 리비아님인 줄은 알았어요. 예. 저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예, 그럴 것 같더라니. 진짜 네, 그래가지고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계속 사람인 줄 알았어요 했더니 엄마는 언니야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을 건데 어떻게 아는데요? 그러니까 언니야 집에 위에 외갓집이랑 친가랑 비는 사람 있다고 얘기 못 들었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면서 비는 사람이요? 비는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당된 사람 못 들었나면서 전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면서 엄마 들어오라 해라 엄마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엄마 차례예요. 예. 엄마를 딱 들어왔는데 엄마한테 뭐가 물어보고 싶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딱 엄마 알죠? 엄마 위에 비는 사람 있는 거 엄마 알죠? 하면서 하니까 엄마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냥 무당이 그 얘기를 하니까 네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 지금 엄마 쪽에도 하나 있고 엄마 시댁 쪽에도 하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양쪽에 다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옆에서 막 듣는 게 제 머릿속에 막 뭐지 하면서 내가 지금 듣는 게 사실인가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당집에서 들은 얘기를 쭉 종합을 하면 저희 엄마의 이모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모 할머니인 거죠. 네. 이모 할머니가 무당이시래요. 근데 이제 좀 잘 나가는 큰 무당이시래요. 근데 또 저희 친할머니가 그냥 무당처럼 전문 점사는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빌기만 하시는 분이래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외가 쪽에 엄마한테는 이모이신 분이 이제 그 신을 네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신을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사람은 네다 하면서. 근데 엄마한테 한 번 딱 왔었는데 그 이모 할머니가 엄마를 보더니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이건 지금 제대로 된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영가로는 지금 이거는 신도 아니다. 이걸 못 받는다 하면서 온 거를 돌려보냈다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러면서 엄마가 나는 안 하고 싶다 하면서 그냥 뭐 여기저기 절도 가서 빌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엄마는 가끔 가다가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막 촉 같은 것도 엄청 좋고 뭐 그렇다가 저희 아빠를 만나고 저를 낳은 거예요. 네. 저를 제 첫째로 낳았는데 근데 엄마가 안 받으니까 그게 저한테 내려온 거예요. 아, 결국엔 다른 그릇을. 네. 그래서 그 무당이 얘기하기로는 엄마가 늦게라도 받지 그랬어. 엄마가 안 받으니까 결국은 엄마 대신에 다른 그릇을 찾았잖아. 극하니까 애가 어릴 때부터 이상한 걸 보고 귀신을 사람이라 생각하고 친하게 지냈다가 지금 이 꼴까지 났지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미래랑 계속 봐다가 나는 팔 부러지고 난 다음에 미래를 한동안 못 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또 미래를 못 봤고 또 사고 난 이후로는 또 미래를 못 봤는데 이거는 뭐지? 하면서 귀신이면은 내한테 붙어있다 하면 내가 계속 탐이 난다 하면 옆에 붙어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엄마가 뭐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요? 했더니 엄마가 한 거 얘기해봐요. 얘기했더니 엄마가 저한테 누능굿을 했대요. 몰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 저를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기억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능굿을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노? 하면서 했더니 니 데리고 가가지고 뭐 이런 것을 3번이나 했다 하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나 기억도 안 난다 하니까 예. 옆에서 무당이 언니한 기억 못할 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룽굿을 그래서 언제 했는데 했더니 제가 팔 부러지고 팔 다 낫고 난 다음에 한 몇 달 뒤에 저를 데리고 가서 했대요. 네. 애가 계속 막 미래 얘기를 하면서 가서 미래랑 놀아야 된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나 오늘 미래 데리고 다른 친구네 집에 갔는데 막 익하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얘 이상하다 싶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외할머니 아시는 분이 또 점집에 무당이셔가지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분한테 갔더니 지금 열렸다. 예. 열렸는데 거기에 지금 귀신이 옆에 붙었다. 얘가 그릇이니까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지가 신노릇 하려고 이제 붙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안 받게 하려면 눌러야 된다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서 누룽굿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시점으로 몇백만 원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안 못 받다가 이제 4학년 후반 때부터는 또 계속 이렇게 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엄마가 얘가 또 보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얘가 요즘에 학교 공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아니면 갑자기 막 여기저기 이사를 계속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이사 가고 막 그래가지고 얘가 적응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쵸. 엄마 입장에서는 눌렀는데 끝인 줄 네, 알았는데. 눌렀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가 얘가 뭔가 이상하다 싶었대요. 중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꾸 엄마 미래 왔어 미래 집에 미래 왔는데 미래랑 좀 놀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집에 막 노래 틀어놓고 같이 춤추고 놀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저 혼자 들어와서 혼자 엄마 나 미래랑 놀게 이러고 혼자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 막 벽을 보면서 아 미래 그치 야 진짜 막 그때 너무 웃겼다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춤을 추더라요. 예. 그래서 엄마가 안 된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다시 이제 그 엄마가 아는 옛날에 처음에 눌렀던 그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또 누룽굿을 했대요. 얘가 참 독하네 하면서 또 누룽굿을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때부터는 진짜 완전 사라진 것처럼 못 본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그때 예. 꿈으로 보였던 게 무당이 얘가 약이 올랐다고. 이제 데려갈 때쯤 되면은 계속 눌러버리고 닫아버리고 계속 그러니까 한 몇 번이나 실패를 하니까 얘가 열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실패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꿈에 살아나가지고 그때는 뭐 인형 가지고 뭐 호작질을 했지만 지금은 그냥 아예 살아있는 애를 데리고 요단강 건너게 하려고 그렇죠. 예. 아예 그만 질질 끌고 갔던 거다. 근데 참 할아버지가 그 언니를 참 사랑했나 봐. 아유 그거를 언니가 그렇게 되는 거를 참 자기 손녀딸 잘못될까봐 거기서 여기까지 막 뛰어나와가지고 아유 원래 자기 제사 지낼 때 제사밥 먹을 때 말고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하면서 그치. 자기가 이제 네, 피해를 이러면- 봐요. 그러면. 네 내려오면 안 된다 그런 거 내려오면은 그거 다 업이다 업 그 업 받을 거 알면서 그 손녀딸 다칠까봐 죽을까봐 그 업 다 받을 생각하고 뛰어온 기라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무당분이 얘기를 하기로는 언니는 이미 그릇으로 타고 나와서 어쩔 수 없다.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받게 될 끼다. 언젠가는 받게 될 낀데 근데 언니가 하고 싶으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때까지 버텨봐라. 근데 언니 외할아버지가 언니를 사랑해가지고 막 뛰어나와가지고 말려줬긴 한데 이게 끝은 아닌 것 같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가 좀 독하다. 이대로 끝나면 참 좋은데 여기서 나중에 또 이렇게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언니는 꿈으로 잘 보는 것 같으니까 꿈 이상하면은 반드시 꼭 확인하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이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처음에 이 사연을 제보해야지라는 말이 쏙 들어가고 어떡하지? 이걸 제보해도 되나? 하면서 그래도 한번 이렇게 있었던 사연이니까 한번 해볼까? 하면서 내용을 정리를 했었단 말이죠.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막 그렇죠. 정리를 했는데 이상하게 내용을 정리하려고 그 노트북을 켜가지고 막 메모장에 이렇게 적다가 한 중반쯤 적으면 자꾸 노트북이 그 메모장이 에러가 나면서 저장이 안 되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호라. 예. 그래서 왜 이러지? 하면서 그렇게 한 3번 실패를 했더니 나중엔 열이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갑다. 제보하지 말라는 갑다. 포기하자 하지 말자 하면서 그냥 그것도 한 반틈도 못 적은 메모장 그냥 닫아버리고 그대로 놔뒀거든요. 그러다가 한 몇 달 전에 제가 술을 먹고 친구한테 이거를 진짜 간단하게 얘기를 했더니 네.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정리하지 말고 보내봐 이러는 거예요. 오. 내용을 정리하지 말고 네가 생각나는 대로 대충 적어가지고 보내봐봐 하면서 너 그거 얘기할 때도 전화로 얘기한 다음에 전화로 얘기한다고 했을 때 처음 생각났을 때부터 그냥 쭉 얘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얘기 들으니까 맞네? 그럼 되네? 아 그렇게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몇 주 전에 돌비님께 사연을 보냈었는데 카톡으로 보내려고 내용을 길게 적어서 보내드렸잖아요. 네. 그 내용이 3번이 삭제되고 다시 보내드린 거예요. 와. 봐봐요, 리비아님. 결국에는 보내게 되어 있었겠지만 그래도 보내지 말라는 거는 그 존재가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 정도로 되니까 아, 얘 정말 끈질기다 하면서 막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결국은 그렇게 뭐 한번 버텨봐라 이러고 끝난 상태인 거네요. 네, 버텨봐라 하면서 근데 나중에 누른 것을 받고 싶으면은 누른 것 해줄 테니까 찾아오고 나중에 못 뱉어가지고 받고 싶으면은 또 찾아온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무당이 근데 하나는 생각해야 된대 언니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언니 내가 방금 언니야는 꿈으로 다 꾼다고 했지 언니야는 꿈으로 일단 받았대 그건 생각해야 된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으로는 받았다. 이것도 제가 꿈으로 꾼 게 있는데 지금 내용이 기니까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아니, 이건 넷플릭스보다 심해. 넷플릭스는 바로 다음 화를 볼 수라도 있지, 아니, 이거. 와. 이것도 내용이 그렇게 또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닌데 또 저희 엄마가 본 것도 있어서 저희 엄마가 보고 겪었던 거랑 같이 합쳐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야,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어쨌든 마지막에 그 부당분 덕분에 네. 모든 떡밥이 풀리긴 했어요. 궁금했던 거 다 네.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네. 여기서 그 무당분도 네. 말했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나 이러면서.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생 모습이었을 건데 나중에 성장까지 했는지 그 모습이. 그니까 정말 웃긴 게요. 그 무당분이 언니 이상한 걸 못 느꼈나 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 뭐가 예. 이상했냐면요.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이제 저처럼 계속 크지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바보처럼 지금 생각하면 안 컸네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랑 비슷한 것처럼 느꼈어요. 아, 그러니까 실제 모습은 크지 않고 그대로였을 텐데 네, 그때 느끼기에는 당시에는 나와 그냥 동갑처럼 이제 쭉 동갑처럼. 자라왔다. 네, 자라왔다. 근데 또 웃긴 게 이상한 거 못 느꼈나 하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미래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표현 안 하셨구나. 네, 미래 얼굴이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머리가 어깨선보다 살짝 내려온 검정색 곱슬머리이고 그리고 옷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옷도 맨날 같은 옷이었고요. 오. 옷도 매번 그냥 되게 하얀색도 아니고 베이지색도 아니고 뭔가 꾀재재한 티셔츠에다가 바지도 그냥 널널한 청바지 있잖아요. 네네. 널널한 청바지, 그 빛바랜 청바지 같은 거 꾀재재한 거 막 입고 신발도 진짜 엄청 한 몇 년을 신었던 것 같은 더러운 운동화 신고 근데 전 그 애가 그냥 이뻤던 것 같아요. 단디 올리셨구만. 네. 그래가지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다고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어릴 때 친구들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야, 니 미래 알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다 물어보는 게 한 몇 달 동안은 반복이었거든요. 아, 이때까지 어릴 때 놀았던 그 소꿉친구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게 믿기가 싫어서. 그렇죠. 예, 부정 네. 단계죠, 어찌 보면. 네, 맞아요. 예, 부정하는 부정 단계를 거치고 네. 이제 인정하는 단계가 또 찾아온다고는 들었는데 일단은 이야기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됐어요, 리비아님. 일단 다음 네. 이야기는 다음에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좀 걸렸던 게 결국에 마지막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네. 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네, 그러니까 네. 되다 이렇게 자꾸 방해하고 안 되니까 결국에는 죽여서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죽여서 옆에 정말. 두거나 혹은 네. 자기가 이제 취하거나 해서 힘을 네. 기르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요단강 건너게 해서 선포청 네. 건너게 해서 네. 아, 근데 할아버님은 딱 느낌이 왔어. 이게 자기 그 인과율을 어기면서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대부분 영적인 존재들이 무언가 도와줄 때는 분명히 자기가 어떤 벌을 받든 피해를 받든 그거를 이겨내고 하는 거니까 네. 힘을 쓴다는 것 자체가
리비아님 너무나 숨막히게 들었습니다. 시간이 어찌 지나갔는지 모르게 들었는데 다음번에 어머님에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꼭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다음에는 좀 더 정리해가지고 깔끔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중후반쯤은 완전한 사투리가 나와서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저는 아니 이게 사투리가 맞나? 뭐지? 했다가 이제 후반부 갔을 때 이거지. 땡기키따를 처음 들어봤어요. 땡기키따 이랬는데 땡기켜? 당겼다 뭐 이런 느낌인가 보네요. 뒤에서 네, 당겼다. 그 뒷목을 당겼다. 그러니까 뭔가 땡기키따라고 하시는 게 네, 사투리는 네. 맞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다음번에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전드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마 일반적으로 뭐 시들모에 많이 나온 주제긴 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과거와 또 어머니와 다 엮여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듣는 단계의 레전드 이야기가 정말 또 오랜만에 등장을 한 것 같고 리비아님이 다음번에 해주실 이야기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